안녕하세요. 제조 엔지니어링 혁신 웹 클라우드인가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제조 분야 신규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권용민 매니저입니다. 본격적인 세션 시작에 앞서 전반적인 웨비나의 내용 및 안내사항 공유드리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참석자분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신 내용일 것으로 보이지만 오늘 웨비나의 주제인 클라우드 개념에 대해 먼저 간단히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클라우드를 처음 접하는 분들께 보다 직관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 자주 활용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전기 활용 방식, 발전기와 플러그의 비유입니다. 과거 산업혁명 시대 때처럼 가정마다 발전기를 직접 설치해서 활용한다면 어떨까요? 일단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초기 비용도 많이 들고 사용할 수 있는 전기의 양도 제한적입니다. 게다가 이 발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까지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매우 불편하죠. 하지만 지금은 훨씬 편리하게 전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만 꼽으면 필요할 때마다 사용한 만큼만 금액을 지불하고 별도로 관리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 전기를 IT 자원으로 대체하면 자체 전산실과 클라우드의 차이를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컴퓨팅을 비롯한 다양한 IT 자원을 필요할 때마다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면서 게다가 적은 관리 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 거죠. 이러한 클라우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비즈니스적인 이점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각각의 개별적인 이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엔지니어링 업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후 준비된 세션들을 통해 보다 자세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웨비나를 주최한 저희 아마존 웹서비스 AWS 역시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벤더사이며 단연간 가트너의 매직 쿼드런트 평가를 비롯한 다양한 지표에서 클라우드 마켓 리더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개념이 정의되기 시작한 2006년도부터 서비스를 시작해서 현재는 190개국에 있는 수많은 비즈니스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서비스의 안전성, 다양성 등에서 여러 이점을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산업들과 마찬가지로 국내외 주요 제조 산업들 기업들 역시 AWS 클라우드를 통해 혁신을 시도하고 계십니다. 최근 제조 기업들의 가장 큰 화두는 4차 산업혁명으로 통칭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일 텐데요. 저희 AWS에서는 다양한 글로벌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제조사들의 클라우드 활용 방향성을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지원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IoT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 프로덕트, 즉 스마트 제품, 그리고 전반적인 사내 IT 환경을 혁신하는 스마트 시스템, 생산 과정을 진흥하는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R&D 효율성을 개선하는 스마트 엔지니어링입니다. 사실 모두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고 이런 4가지 유형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질문을 많이 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러한 다양한 영역 중에서도 스마트 엔지니어링, 즉 R&D 영역에서 시작하는 혁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참석 주셨을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을 공유드리기 위해 스마트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AWS와 현재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는 파트너사들을 모셨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아마존 웹서비스와 4개의 파트너사가 준비한 총 5개의 20분 분량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고 질의응답을 포함해 총 2시간 이내로 진행됩니다. 먼저 초반 2개의 세션은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내용으로 AWS와 파트너사인 ISBC 컨설팅이 엔지니어링을 위한 클라우드 환경과 그 장점, 그리고 구축 방안에 대해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후반부 3개 세션은 이러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활용되는 솔루션에 대한 내용이며 엔시스, 다소 시스템, 지멘스의 솔루션, 그리고 클라우드 활용 시의 장점에 대해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모쪼록 오늘 준비된 세션들을 통해 클라우드 환경과 엔지니어링 솔루션에 대해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세션 도중 궁금하신 내용은 오른쪽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벤트 및 프로모션 안내드린 뒤 본격적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 종료 이후에 오른쪽 채팅창에 설문이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대략 2, 3분 내로 완료하실 수 있는 짧은 설문이고 또 응답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커피 기프티콘 그리고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전달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설문을 통해 상담도 함께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신청자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제주항공 주주항공권 지급하고 있고 또 상담을 통해 AWS 환경과 주요 솔루션들을 무료로 테스트해 보실 수 있는 라이센스도 제공할 예정이니 역시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세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 조정 진행한 후 AWS 이진익 매니저님의 첫 번째 세션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AWS의 이진익입니다. 저는 오늘 제조 R&D 트렌드와 클라우드 환경에서 엔지니어링이라는 주제로 주로 클라우드 그리고 오늘의 핵심 주제인 HPC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 분야에서 많은 회사들이 HPC를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페리온 리서치라는 HPC 관련 전문 기관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73%의 고객들이 결과 도출 시간 지연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경험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엔지니어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점차 메시지 사이즈는 작게 가지고 가야 되고 그리고 기존에 선형으로 풀었던 문제를 비선형으로 그리고 점점 더 고사양의 장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시간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때로는 며칠씩 걸려서 돌아가던 작업이 중간에 돌다가 뻗어버리는 상황도 생기고요. 그리고 더욱이 HPC의 특성상 내가 당장 HPC 환경이 필요해서 장비를 오늘 발주를 한다 손 치더라도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몇 달까지 장비가 딜리버리 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구매 프로세스와 같이 고려를 한다고 하면 필요한 시점에 HPC 장비를 사용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자, 앞서 권용민 매니저님께서도 클라우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은 운영과 그리고 관리에 대한 측면이고요. 엔지니어링 입장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저는 클라우드의 장점은 스피드와 그리고 협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신 프로세스죠. CA 분야에서 프리, 솔빙, 포스트 이렇게 세 분야로 스텝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무제한의 다양한 컴퓨팅 자원과 병렬 파일 시스템 구성을 위한 동적 스토리지를 통해서 HPC 환경을 구성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프리 프로세스와 포스트 프로세스를 커버할 수 있는 VDI 환경 또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고객분들이 AWS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자원을 제공하는 이제 회사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별도 UI나 아니면 매니지먼트 콘솔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돈을 주고 어플리케이션을 구매 혹은 개발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서비스를 통해서 전반적에 걸쳐서 이제 CA 환경을 구성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CA를 지원하기 위한 보고 계신 특별한 별도의 어플리케이션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조금 세분화해서 보겠습니다. 좌측은 여러분들이 현재 겪고 계신 고충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글을 적어 두었고요. 그리고 중간은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솔루션, 그리고 우측은 이를 통한 개선, 기대 효과에 대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먼저 시간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보고 계신 그림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캐파죠.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복잡하고 무겁고 그리고 여러 개의 작업이 겹칠수록 이제 버스팅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요한 시점에 당장 장비를 구매하실 수가 없죠. 그리고 회사에서 앞으로 향후 1년, 2년에 대한 회사의 해석, 엔지니어링 캐파를 고려를 해서 장비를 구매한다 손 치더라도 장비가 계속 풀로 가동되지 않으면 여유 시간이 발생되고 그만큼 비용에 대한 부수적인 부담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현실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대부분 회사에서 HPC 장비를 구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말씀드린 여유 시간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서 작업을 던질 때는 이미 잡이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대기열에도 작업이 걸려 있죠. 그러면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내가 던진 작업이 과연 언제 돌아가서 언제 그 결과를 볼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클라우드 기반이 되면 작업이 돌아가고 있더라도 내가 원하는 작업을 하나, 두 개 필요할 때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때로는 무거운 작업이고 예를 들어 장시간 걸리는 작업일수록 멀티노드를 구성을 해서 작업을 한꺼번에 빨리 돌릴 수도 있습니다. 자, 앞에 시간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성능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솔버들별로 솔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장비의 요구사항도 각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CFD 같은 경우에는 CPU 코어 수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고요. 전자기장 해석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성능이나 GPU 특성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EDA 같은 경우에는 CPU, 특히 클럭 주파수에 대한 속도에 대해서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자, 온프레미스로 장비를 구성을 하게 되면 이러한 요건을 다 맞출 수는 없지만 클라우드 기반으로 가지고 가게 되면 AWS가 가지고 있는 400개가 넘는 다양한 컴퓨팅 자원을 활용을 해서 솔버들마다 특성에 맞는 해석 최적화를 가지고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는 뭐냐면 클럭 주파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패밀리에 속한 컴퓨팅 자원이라 손 치더라도 그 자원 내에 가지고 있는 메모리 사이즈 혹은 통신을 위한 대역폭 이런 거에 대한 특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세분화해서 여러분들의 해석 환경을 최적화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걸 설명한 그래프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 앞서 말씀드렸던 HPC 환경과 그리고 프리포스트를 커버할 수 있는 VDI, 그러니까 가상화 환경 구성을 통해서 해석은 물론 CAD까지 구성을 한 구성 예시에 해당하는 그림이고요.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클라우드 환경을 통해서 이러한 엔지니어링 가상화 환경을 구성을 하게 되면 뭐 비용적인 효과는 물론이고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해외의 연구소 혹은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엔지니어들과의 협업을 통할 때 통신에 대한 제약 조건이 많이 발생이 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기반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AWS는 전 세계 25개의 리전에 80개의 가용 영역을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각 리전 대 리전 간으로는 직접적인 데이터망을 구성을 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이 느끼는 데이터 전송에 대한 속도보다는 훨씬 더 개선 효과를 가지고 갈 수가 있고요. 또한 이러한 가상 환경을 구성을 했을 때 요즘 최근 대두가 되고 있는 재택, 원격 근무에 대한 환경의 유연성과 그리고 추가적인 협업 효과도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클라우드의 장점을 활용을 해서 국내는 물론 해외의 많은 기업들이 이미 클라우드를 활용한 HPC는 물론 VDI를 활용한 엔지니어링 가상화 환경을 구성을 하고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보시는 장표는 말씀드린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기반의 HPC 환경을 구성을 했을 때 사용자 측면에서의 특성을 상대적으로 비교한 테이블입니다. 동그라미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좌측이 말씀드렸던 물리적인 HPC, 즉 온프레미스 기준의 HPC를 표현을 하고 있고요. 클라우드도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신 SaaS형, 그러니까 플랫폼 방식의 그 라이센스 형태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방식과 AWS 기반의 구축형 클라우드 기반
HPC 구성 방식에 대해서 표현을 두 개로 또 세부적으로 좀 나눠서 봤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자원 활용 그리고 여러 개의 컴퓨팅 자원의 종류를 가지고 최적화할 수 있는 것은 AWS 기반으로 클라우드 기반으로 가지고 가면 월등히 좋은 환경과 최적화된 환경을 가지고 갈 수가 있고요. 특히나 그 다음 보고 계시는 커스터마이징이나 그리고 시스템 연계 혹은 확장성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AWS 기반의 구축형 방식으로 가지고 가시면 훨씬 더 효과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갈로 안에 적어 두었듯이 특히 여러분들이 자체 솔버를 가지고 HPC를 구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상 그 SaaS형 기반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그때도 상대적인 강점을 클라우드 기반 구축형으로 가지고 가시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반면 구축 기간에 있어서 SaaS형 클라우드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미 완전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필요할 때 즉각 웹에서 들어가면 내가 필요한 자원을 필요한 솔버에 맞게 직접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반대로 클라우드 기반으로 가시게 되면 최소한의 인스톨레이션이라든지 라이센스 구성과 같은 기본적인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프레미스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달 내지는 수달 정도의 소요 시간이 걸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민첩하게 환경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측면에 있어서도 SaaS형 방식으로 가지고 갔을 때에는 사실상 스케줄러 등이 필요가 없죠. AWS 기반의 클라우드 방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오픈소스 기반의 스케줄러를 탑재하고 있는 서비스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온프레미스보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리 요소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온프레미스보다는 AWS 기반 구축형 클라우드가 최소한의 관리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온프레미스보다는 낫지만 앞서 말씀드린 완전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SaaS형 비즈니스보다는 최소한의 관리 조건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마지막 장표입니다. 클라우드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속도 그리고 협업 환경을 보다 민첩하고 유연하게 가지고 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이고 유연하고 그리고 다양한 자원을 무제한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치트키라는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구성하신 환경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부 대체하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자 함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해석 엔지니어 분들이 전체 내가 해석하는 시간을 100으로 가정을 했을 때 7, 80%는 사실은 튜닝과 테스트 솔빙을 하기 위한 과정이 대부분이고 마지막 20, 30%가 실제적인 결과 도출을 위한 정도 높은 해석을 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구축 계신 그리고 여러분들 책상 앞에 있는 장비를 통해서 앞에 7, 80%는 사용을 하시되 정말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안정적으로 고가용성 장비를 사용을 해서 최대한의 정밀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실 때는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셔서 보고 계신 바와 같이 치트키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 두었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비즈니스 혁신에 제한을 두지 마시라는 말씀과 함께 제 세션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 다음 세션으로는 저는 좀 더 오버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강점을 말씀드렸다면 그걸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방법을 갖고 어떻게 구축하는지에 대해서 ISBC의 김한희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세션 준비를 위해서 잠깐 준비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ISBC의 김완희라고 합니다. 앞서 그 유진익 매니저가 이제
그 HPC 클라우드에 대해서 전반적인 오버롤한 이야기를 드렸다라고 하면은 저희 ISBC에서는 클라우드의 환경에서 HPC를 만들어 놓은 그 환경을 가지고 실제 연구원분들이 어떻게 이제 사용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어떠한 컴포넌트들이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저희 이제 ISBC에서 관리하게 되는 HPC 인프라에 대해서 이제 장점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이제 클라우드의 장점을 또 살려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형태의 이제 프로비저닝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의 또 큰 장점 중에 하나죠. 온프렘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제 매년 새로운 시스템을 구매하는 게 사실 쉬운 이야기가 아닌데요. 클라우드를 쓰시게 되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손쉽게 새로운 CPU와 새로운 아키텍처로 매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분들 입장에서는 그 잡을 어떻게 또 관리를 할 것이고 그리고 웹 환경에서 어떻게 잡을 이제 수행을 하고 이제 그 수행한 결과를 또 어떻게 보고 그리고 앞서 이제 이진 매니저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프리포스트 환경에서 어떻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연동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HPC 환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스토리지죠. 여러 노드의 HPC 환경에서 컴퓨팅 파워를 고성능으로 사용을 하다가 보면은 상당히 많은 스토리지의 퍼포먼스가 이제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커버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WS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해석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요. 아마 제가 설명을 드린 이후에 이제 뭐 안시스, 지멘스, 뭐 다스도 이제 다양한 그 소프트웨어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저희 ISBC에 대해서는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2011년도에 이제 설립이 됐고요. 주로 이제 HPC, R&D 클라우드, 그 다음에 이제 고성능 스토리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의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ISBC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컴포넌트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주로 이제 AWS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리눅스나 뭐 이제 DCV, 그 다음에 러스터, 그라파나 뭐 다양한 모듈들을 저희 ISBC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ISBC에서 관리하게 되는 HPC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제 다양한 장점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뭐 탄력성, 그 다음에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AWS의 이제 그 자원을 사용하시게 되면 상당히 많은 서비스들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서비스들을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이제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딱딱 맞춰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성능 터미널 스트리밍 서비스 이런 서비스가 있고요. 그래서 HPC 환경에서 사실 솔빙만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프리포스트 쪽 환경에서 오픈GL이나 아니면 DX11 같은 그 그래픽 가속을 또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비용 절감. 사실 하드웨어를 온프렘으로 구축하게 되면 초기에 많은 비용이 이제 소요가 될 텐데요. AWS에서 HPC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뭐 최소 뭐 4노드 아니면 8노드 아니면은 뭐 16노드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확장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또 이제 R&D 클라우드나 이런 쪽에서 많은 질문들도 주시는데요. 보안 쪽 관련해서도 AWS 환경에서 쓰실 때 그 최대한 이제 문제 없이 고객과 그 다음에 저희 ISBC와 그리고 다양한 솔루션 업체분들이 협업을 해서 이런 보안적인 문제도 충분히 이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성능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저희는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HPC 쪽에 다양한 제품들이 있죠. 보통 이제 건물 설계, 그 다음에 뭐 휴대폰 설계, 그 다음에 자동차 설계. 이제 이런 쪽 부분에 다양한 시장에서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접하고 있는 다양한 제품들의 근간은 사실 이제 HPC라는 백그라운드를 이용을 해서 나오고 있는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R&D 환경에서 사용자분들이 그 해석을 주로 업무로 담당하시는 연구원분들 입장에서 저희 이제 HPC를 사용을 하실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이제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연구원분들께서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해석을 좀 더 원활하게 하고 좀 더 쉽게 연구를 하고 뭔가 이제 뭐 리눅스나 이런 깊이 있는 부분까지는 모르셔도 충분히 이제 여유 있게 해석을 하실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노드를 고무줄처럼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프로비저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초기에는 이제 노드 4개로 시작을 해서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노드를 이렇게 늘려서 이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시나리오에 나온 것처럼 뭐 일정 기간 동안에만 사용을 하고 반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노드 4개 쓰다가 뭐 계속 이제 유지해서 뭐 8노드 이런 식으로 확장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잠깐 늘렸다가 또 반납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AWS의 큰 장점 중에 하나죠. 매년 이제 새로운 그 인스턴스나 새로운 CPU의 아키텍처를 가지는 인스턴스가 새롭게 출시가 되면 뭐 1년에 한 번씩이든 아니면 뭐 1년에 만약에 2번 정도 새로운 모델의 아키텍처의 인스턴스가 나온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제 이런 모듈들을 바로바로 프로비저닝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연구원분들 입장에서 이 HPC를 사용하실 때 리눅스 커맨드나 이런 걸 전혀 모르셔도 이 화면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웹포탈에서 어떤 소프트웨어에 대한 버전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솔빙을 할 때 이제 MPI 버전들도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런 뭐 인텔 MPI나 아니면 오픈 MPI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선택을 하고 실제 이제 파일들을 선택을 해서 그냥 웹에서 상당히 편하게 그 연구원분들이 정말 연구에만 지금 집중을 해서 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이런 웹 UI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 그 HPC의 모든 잡들, 그 다음에 이제 프리포스트를 하는 환경에 그런 세션에 대한 잡들도 이런 화면에서 한꺼번에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연구원분들이 또 필요로 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 실제 내가 던진 잡이 잘 수행이 되고 있는지 이거를 파악하시려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문제없이 연구원분들 입장에서 아주 간결하게 실제 수행되는 환경을 보실 수 있도록 이런 파일 접근도 가능합니다. 네, 프리포스트에 대한 환경인데요. DCV 세션 자체도 다양하게 이런 뭐 다소, 디멘스, 안시스 지금 동시에 이제 여러 사용자가 이 웹포탈에 들어와서 세션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세션을 컨트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웹에서 이제 클라우드로 원격으로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이 파일들에 대한 접근이 좀 필요로 하시는데요. 홈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웹포탈 통해서 액세스를 하실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클라우드 안에 저희가 이제 데모로 만들어 놓은 환경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노드 4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운영 중에 이제 노드를 뭐 4개나 아니면 8개 더 이렇게 늘려서 다이나믹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리포스트 환경에 이 그래픽 카드의 원격으로 고성능의 그 가속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래픽 카드 하나를 가지고 동시에 여러 사람들이 공유를 해서 자원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 세션을 여러 사용자들한테 공유를 해서 공동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연구원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작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 다른 사용자들한테 이제 도움을 받아서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공을 합니다. 네, 이제 DCV 프로토콜이라는 건데요. 상당히 고성능의 그리고 고효율의 원격의 네트워크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프리포스트 작업을 할 때 3D로 어떤 이제 설계나 시뮬레이션을 할 때
기본적으로는 필요로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HPC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고성능 파일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쓰게 되면은 초당 뭐 한 10GB/s 아니면 뭐 20GB/s 규모에 따라서 상당히 빠른 성능의 그 파일 시스템 접근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아마존에서 AWS 환경의 클라우드의 HPC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S3의 스토리지와 그 FXX 러스터라는 제품과 함께 연계해서 데이터 백업과 실제 프로덕션의 업무와 이렇게 함께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실제 고객사의 온프렘에 HPC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면 AWS로 HPC 인프라를 넘길 수가 있고요. 뭐 100% 그 넘기셔도 되지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로 온프렘에 있는 HPC와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HPC와 연계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들은 모두 마치고요. 이어서 안시스에서 오시는 분께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리 떠나지 마시고 이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NCS 코리아에서 구조해석 부자를 담당을 하고 있는 최장훈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세미나에서는 클라우드 기반의 시뮬레이션 가속화 및 솔루션 소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왜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NCS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CS는 약 50년간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에 집중하여 고객들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의 넘버원 기업으로서 미래를 엔지니어링하는 시뮬레이션 기술을 고객분들께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NCS 시뮬레이션은 엔지니어들이 실제 세계에서 제품이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를 살펴보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를 볼 수 있는 것과 같아서 엔지니어가 과거에 불가능했던 이런 혁신들을 이룰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제품 출시 기간의 단축, 그리고 제조 비용의 절감, 품질 향상 및 위험 감소의 이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시뮬레이션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과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면 얻을 수 있는 어떤 이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저희 NCS 제품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한 몇 가지 해외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AWS 클라우드 환경에서 저희 NCS 소프트웨어로 직접 벤치마크 테스트를 진행한 어떤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CA 해석 시 여러분들께서 아마도 겪고 계시는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보통은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해석용 장비들을 구매해서 사용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진익 매니저님께서도 잠깐 간략하게 이 그래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보시는 그래프는 현재 보유한 어떤 해석 장비와 해석의 필요성에 대해서 나타낸 어떤 하나의 그래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떠한 프로젝트가 시작을 해서 해석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때 해석 장비가 부족하게 되면 해석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 첫 번째로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딜레이가 결국 프로젝트 지연이 지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보통 이제 해석을 좀 수월하게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해석 장비를 이제 구매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장비를 구매하고 나고 그리고 프로젝트가 마무리가 되고 나면 사실은 지난번에 구매를 했던 어떤 해석 장비에 대한 사용량이 어떻게 보면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 해석 장비가 필요한 시기에 즉각적으로 구매해서 사용을 하는 게 사실 다소 어려운 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작 해석 장비가 필요할 때는 가용할 수 있는 장비가 부족하고, 해석 장비를 추가적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또 해석 장비에 대한 사용량이 줄어드는 이런 뭐 사실 조금 비효율적인 어떤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해석 장비를 또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해서 구매를 하는 것도 비용이나 아니면은 효율성 측면에서는 사실 다소 부정적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고 이제 필요한 어떤 해석 장비 자체의 수요를 이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이제 NCS 자체에서 이제 약 750명 이상의 IT 매니저와 엔지니어, 그리고 C레벨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화면에서 보시는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먼저 대략 한 52% 정도의 이제 응답자분들께서 설계 주기의 어떤 그 감소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어떤 설계 액티비티의 가장 큰 도전 과제다라는 뭐 이런 답변을 주셨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그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사용을 할 때 약 25%의 응답자분들께서 사실 최대 4개의 CPU 코어 정도만 사용을 해서 해석을 진행을 한다, 즉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한다라고 답변을 주시긴 했습니다. 물론 뭐 아래쪽에 있는 쭉 그래프 도표들을 보시면 회사의 규모가 큰 어떤 뭐 거기에 계신 응답자분들께서는 좀 더 많은 수의 CPU 코어를 사용을 하는 뭐 이런 결과들을 좀 얻을 수도 있긴 했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 4코어 또는 12코어 이내의 코어를 사용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는 뭐 이런 서베이 결과를 사실 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응답자분들의 약 21%에 해당하시는 분들께서 대략 이제 뭐 어떤 시뮬레이션을 실행을 했을 때 시뮬레이션 실행하는 시간이 약 뭐 최대 9시간 이상 걸리는 이런 해석들을 사실은 아주 빈번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이렇다면 사실은 이제 뭐 하드웨어 관련해서 고객 설문들을 또 추가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어떤 사실은 뭐 결과를 또 얻을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장표가 되겠는데요. 저희 NCS 자체, 즉 NCS만 사용하시는 NCS 유저들에 대해서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 대략 그 한 40%의 유저들이 뭐 아직까지도 랩탑이나 데스크탑을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해 주셨고, 사실 뭐 대부분의 경우 8코어에서 16코어 32기가 이하의 메모리를 탑재한 장비를 사용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또 실제로 해석을 했을 때 그럼 과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뭐 어떤 그 제한 조건들 때문에 뭔가의 어떤 다른 처리를 하고 있는지, 뭐 그런 처리에 대해서 뭔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약 한 75%에 해당하는 시뮬레이션 엔지니어 분들께서 대부분의 경우 해석 문제에 대해서, 즉 해석을 시뮬레이션을 하고자 하는 대상물에 대해서 뭐 단순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과정을 포함한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해석 케이스에 대한, 즉 다양한 디자인 포인트에 대해서 해석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멀티 피직스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그냥 단일 어떤 피직스에 대한 시뮬레이션, 그리고 또는 뭐 시뮬레이션을 순차적으로 수행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어려움에 상당히 봉착해 있다라고 뭐 볼 수 있는 이런 설문조사를 사실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서 이제 C 해석 시 겪고 계시는 이런 한계점들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사실 어떤 그 클라우드 이런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어떤 이런 한계들을 이겨내고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는 시뮬레이션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뭐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중간에 있는 그림을 잠깐 보시면, 사실 예전 뭐 1980년대에는 메인프레임이라는 걸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아직 뭐 사실 제가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본 거는 이제 90년대에서부터 나오는 저런 클라이언트 서버, 뭐 워크스테이션, 또는 뭐 로컬 클러스터, 그리고 뭐 HPC 그리드, 그리고 최근에 이 클라우드 이르기까지 이런 발전된 이제 양상들이 쭉 되는 것들, 사실 뭐 저도 같이 지켜보긴 했는데요. 실제로 사실은 아직까지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클라우드와 아니면은 뭐 어떤 HPC 관련된 부분들을 사실 상당히 많이 사실 우리가 접할 수가 있긴 하지만, 실제 시뮬레이션에서는
대부분이 개인 워크스테이션 또는 데스크탑을 사용을 하는 경우가 사실 상당 부분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HPC 인프라와 데이터는 중앙 집중 또는 이제 통합 리소스로 발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HPC 및 이제 고도화된 시뮬레이션 결과,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자산의 최적화, 협업, 데이터 공유, 지적 재산권 보호 및 프로세스 추적성에 대한 요구가 이제 현재와 같은 이런 클라우드로 발전을 이끌어 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시뮬레이션 엔지니어로서 시뮬레이션 관련된 입장에서 이제 클라우드의 목적을 한마디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 결국은 하드웨어 장벽을 제거하고 시뮬레이션의 처리량을 훨씬 높이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엔지니어링 관련된 어떤 업무들에 있어서 어떤 이제 효과를 클라우드에서 얻을 수 있는지 간단한 어떤 도표로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해석을 수행을 할 때 사실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했겠죠. 로컬 데스크탑에서 해석 모델을 구성을 하고, 사실 로컬 머신에서 또 솔빙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보통 앞서도 설문조사에서 보셨던 것처럼 4코어 아니면 8코어, 사실 32코어를 넘지 않는 어떤 워크스테이션 데스크탑을 대부분의 경우 사용을 하시게 될 거고, 최대 한 32기가 램 정도 사용을 하셔서 한 번에 한 개의 잡을 돌리게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디자인 포인트 한 10개에 대해서 해석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총 한 80시간 정도의 해석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물론 모델링은 로컬 워크스테이션, 즉 로컬 머신에서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나, 사실 클라우드에서 솔빙을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개의 잡을 훨씬 더 많은 코어 개수를 이용해서 훨씬 더 빨리 작업을 진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신 이런 예제처럼 12코어를 사용을 해서 한 번에 10개의 잡을 수행을 해서 6시간 내에 수행을 할 수 있다. 하나의 어떤 예시가 될 겁니다. 이런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한 어떤 클라우드를 이용한 해석에 대한 장점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장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분야에서 클라우드 HPC는 크게 이제 다음 두 가지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더 많은 디자인 포인트에 대한 해석을 수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훨씬 더 정확한 어떤 해석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의 어떤 한계가 사실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수의 어떤 디자인 포인트에 대한 해석을 수행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모델에 대한 어떤 단수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과정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최대한 적게 가져가면서 최대한 실제 제품과 가까운 어떤 모델에 대한 시뮬레이션 수행을 할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고도화된 모델을 이용한 훨씬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을 사실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베네핏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사실 시뮬레이션 처리량 훨씬 더 많이 증가하겠죠. 훨씬 더 많은 양의 시뮬레이션을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사실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한다. 그리고 제가 아니면은 엔지니어들이 직접 어떤 IT 인프라에 대해서 사실은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고, 해석에 관련된 시뮬레이션에 관련된 부분만 집중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항상 최신의 하드웨어를 사용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사실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저희 NCS 솔루션을 사용을 해서 대형 모델에 대한 어떤 해석을 진행한 이제 몇 가지 해외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부분은 이제 하그로브 엔지니어 그리고 컨스트럭터라고 하는 회사에서 사실 압력 베셀에 대한 이제 구조 해석을 클라우드 HPC를 이용해서 수행한 어떤 하나의 케이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압력 베셀에 대한 두께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최대로 압력, 그러니까 외압에 대해서 잘 버틸 수 있게, 즉 버클링이 일어나지 않게 잘 버틸 수 있는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실 비선형 해석을 수행한 하나의 케이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존에 그냥 로컬 머신에서 해석을 진행을 했을 때보다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을 했을 경우, 그리고 이제 저희 NCS 미케니컬 제품을 같이 사용을 한 거죠. 이런 경우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다양한 디자인 포인트에 대한 어떤 해석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하고 이제 훨씬 더 좋은 어떤 디자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하나의 뭐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케이스는 올라브 올슨사라고 하는 곳에서 올라브 올슨사는 이제 구조 엔지니어링 및 해양기술 컨설팅으로 해상 및 육지 구조물에 대한 어떤 뭐 개념론과 상세 설계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라브 올슨사에서는 이제 현재 이제 보시는 예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해양 구조물에 대해서 해양 구조물이 받는 어떤 하이드로 다이나믹 하중 그리고 또는 바람에 의한 하중들 다양한 여러 가지 유체에 의한 하중들을 사실 저희 엔시스 플루언트를 이용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HPC를 이용을 해서 훨씬 더 많은 CPU 코어 개수를 사용을 해서 해석에 대한 어떤 효율성을 훨씬 더 많이 높였다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소라고 하는 광물 채취를 위한 뭐 구조물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엔시스 미케니컬과 HPC를 사용을 한 어떤 해석 케이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석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모델링을 하는데 다양한 어떤 어떤 하중을 잘 버틸 수 있는 최적의 구조물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디자인 포인트에 대한 해석을 진행을 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즉 형상을 바꿔가면서 반복 계산을 사실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 결국은 저희 이제 엔시스 미케니컬과 저희 이제 뭐 HPC를 사용을 해서 해석 시간을 이제 뭐 여기서 뭐 장표에서 나오는 거는 21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여서 획기적으로 해석 시간을 줄여서 해석을 수행을 한 어떤 하나의 케이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케이스는 이제 RJM 인터내셔널사라고 하는 곳인데요. RJM사에서는 이제 뭐 석탄, 오일, 가스 및 뭐 바이오매스의 연소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CFD 해석을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높은 정확도와 어떤 고도화된 어떤 해석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HPC를 사용을 해서 사실 약 일주일 정도 걸리는 해석을 약 하루 정도 만에 해석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어떤 해석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을 해석 결과를 얻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AWS 클라우드 환경에서 저희 엔시스 소프트웨어인 플루언트와 LS다이나 시뮬레이션을 테스트한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함에 앞서서 테스트를 할 수 있게 큰 도움을 주신 AWS 및 ISBC 관계자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플루언트 벤치마크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일단 웨이퍼 클리닝 공정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고 회전하는 원판 위에 액체를 분사해서 액체가 퍼져나가는 어떤 거동을 확인하는 해석입니다. 먼저 뭐 요약을 해서 한 장 슬라이드로 만들었는데요. 먼저 보시면 이제 로컬 워크스테이션에서 뭐 4개의 코어를 가지고 대략 한 6시간 정도 걸린 해석을 AWS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약 144코어로 약 14분 만에 해석을 완료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전체 한 25배 정도 해석 시간의 단축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해당 해석에 대한 간단한 해석 결과입니다. 이제 해석에 사용된 모델 같은 경우는 약 한 199만 개 셀 그리고 약 200만 개 정도의 노드를 사용을 한 어떤 해석 케이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다양한 코어를 뭐 적용을 해서 해석을 한번 수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원코어부터 시작을 해서 144개 코어까지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해석을 수행을 해봤고 코어 개수가 뭐 대략 한 2배 정도 늘어나면 해석 시간도 약 한 2배 정도 감소하는 어떤 결과를 보이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코어 대비했을 때 뭐 사실 144코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 약 대략 한 100배 이상의 해석 속도의 향상을 보이는 어떤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실 이제 벤치마크 결과는 LS다이나를 이용을 한 차량의 정면 충돌 해석을 이제 수행을 해봤습니다. 현재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로컬 워크스테이션에서 4개의 코어를 사용을 했을 때 대략 한 18시간 정도 걸리는 해석을 AWS 클라우드를 이용을 해서 144개의 코어로 약 1시간 정도, 55분 정도 만에 이제 해석을 이제 완료를 한 어떤 케이스로 대략 한 20배 이상 정도의 어떤 속도 향상을 보이는 어떤 결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보시는 이 결과를 이제 얻기 위해서 해석을 수행을 했고요. 약 97만 개의 요소와 92만 개의 노드를 이용을 해서 해석을 수행을 했습니다. 물론 이 모델도 원코어 로드 테스트를 한번 해봤죠. 대략 거의 한 3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코어 한 개로. 그에 비해서 이제 144개의 코어를 사용을 하면 단 1시간 이내로 해석을 아주 빠르게 수행을 할 수 있었던 이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AWS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게 되면 이제 앞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뮬레이션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고 고품질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AWS 클라우드에서 벤치마크 테스트를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 이제 빠르고 안정적인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 속도, 그리고 직관적인 어떤 잠 모니터링과 그리고 HPC 사용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웹 대시보드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클라우드에 접속하는 DCV의 원활하고 쾌적한 환경이 시뮬레이션을 클라우드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업무 환경이 사실 많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클라우드는 이제 단지 빠르고 고품질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기 위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나 원격으로 접속해서 시뮬레이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 기다려 주시면 다음 이제 다소 시스템의 황하나 대표님께서 다음 세션을 진행을 해 주실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소 시스템 코리아에서 유동해석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황하나라고 합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이 모빌리티 가속화를 위한 CFD 솔루션 및 클라우드 HPC 활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현업 입장에서의 전기자동차 개발의 CFD 솔루션을 어떻게 사용을 할지, 그리고 왜 HPC 클라우드 서비스의 도입이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에 대응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전기자동차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슬라 이외에도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규 전기자동차 개발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자동차들을 개발하는 업체들도 전기차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자동차와는 다른 컨셉의 자동차를 개발해야 하며 아직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한된 배터리 용량으로 인한 주행거리, 캐빈 냉난방의 문제라던가 모터나 배터리의 냉각, 상대적으로 크게 들리는 바람소리 등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설계 초기부터 양산까지의 과정 중 설계 개선 가능성과 소요 비용과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빨간색 라인이 소요 비용을, 파란색 라인이 설계 개선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제품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는 설계 개선의 가능성이 크고 설계 변경에 따른 비용이 작지만 양산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설계 개선은 어려워지고 설계 변경에 따른 비용의 커짐을 보여줍니다. 특히 아직 기술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많은 전기자동차의 개발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초기 설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해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함으로써 비용을 줄이고 성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저희 다소 시스템의 유동해석 솔루션은 파워플로우입니다. 파워플로우는 레티스 볼츠만 해석 기법을 기반으로 한 전문 유동해석 소프트웨어입니다. 공력 소음, 냉각, 열해, 공조 등 자동차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유동해석 어플리케이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별로 각 OEM에서 검증된 베스트 프랙티스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는 전기자동차의 공기역학적 디자인을 위한 파워플로우 솔루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에서 중요한 성능 지표가 되는 것은 주행 가능 거리입니다. 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되는 것은 공기저항을 줄이는 것입니다. 왼쪽 그래프는 차속에 따른 소모 동력을 구름저항과 공기저항으로 나누어 분석한 그래프입니다. 공기저항은 구름저항과는 달리 차속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차속이 130kph에 도달하게 되면 동력의 80%가 공기저항을 극복하는 데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공기저항을 5% 줄이면
주행 가는 거리를 4% 정도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주행 가는 거리를 늘리는 또 다른 방법은 더 큰 배터리를 사용하거나 배터리를 스택해서 증축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더 큰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면 비용과 차량의 무게가 증가하고 차량의 무게가 증가하면 결국 연비가 손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공기저항을 줄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SUV 차량의 경우 항력계수는 약 0.3 내지 0.4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공기저항의 40%가 차체 저항에 기인하고 있고 30%는 휠 및 주변 영역, 20%는 차체 하부와 서스펜션에서 그리고 10%는 프론트 그릴에서 발생합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기존 차량과 비교하여 파트별 공기저항의 기여도가 다릅니다. 기여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프론트 그릴 때문입니다. 엔진 대신 모터를 사용함으로써 냉각품 유입을 위한 그릴이 필요 없거나 작아지게 됩니다. 또한 배터리 장착과 관련하여 기존 차량과 다른 차체 하부 형상을 갖게 됩니다. SUV형 전기 자동차의 경우 항력계수는 약 0.24 내지 0.34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 중에서 공기저항의 50%가 차체 형상에 기인하고 35%는 휠 및 주변 영역에서 10%는 차체 하부와 서스펜션에서 그리고 5%는 프론트 그릴에서 발생합니다. 특히나 전기자동차에서 우수한 공력 성능을 가진 차체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차량의 공기역학적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험적인 방법과 해석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풍동시험 등 실험적인 방법은 트라이얼 앤 에러 방법으로 공기저항 계수를 최대 0.3 정도까지 줄일 수 있었지만 해석 기술을 도입하여 공기 흐름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개선하여 항력 계수를 현재 최고 수준인 0.24 정도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향후의 해석 기술들은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공력 성능뿐만 아니라 언더우드 냉각, 브레이크 냉각 성능, 공력 소음, H백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평가할 수 있으며 공기저항 계수는 0.2 이하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기역학적 성능 개발에 파워플로우를 활용하게 된다면 상충되는 설계인자들의 트레이드오프를 통해 최적의 설계안을 찾아낼 수 있고 작은 설계 변경으로 목표 성능에 도달할 수도 있으며 새로운 디자인이나 컨셉에 대한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차체 후방의 공률을 변경할 경우 공기저항 계수가 0.018 정도를 줄일 수 있으며 이는 A안보다 5%가 더 낮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력 성능을 5% 개선하게 되면 주행거리를 4%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차체 형상, 차체 하부, 서스펜션 및 차량의 파트별로 공기저항을 개선할 수 있는 수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차체 형상에 따라 대략 0.06 정도의 공기저항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기저항이 작은 차체 형상을 얻기 위해서는 차체 형상을 결정하는 인자들의 기여도와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각 인자들의 최적 조합을 구해야 합니다. 차체 하부의 경우 차체 하부의 형상, 디퓨저의 형상, 서스펜션 등 구성 부품에 따라 0.02 정도의 공기저항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왼쪽은 기존 차량, 오른쪽은 기존 차량을 전기자동차의 요구 조건에 맞게 차체 하부를 평평하게 변경할 경우 차체 하부의 공기 흐름을 가시화한 결과입니다. 가솔린 차량 대비 차체 하부의 저항이 감소되고 차체 하부의 유속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차체 하부의 유속이 증가하게 되면서 차체 후방 후륜의 모양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이 영향으로 가솔린 차량과 동일한 차체 형상의 경우 공기저항의 영향도가 0.01 정도 변경됩니다. 결국 공기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차체 형상과 차체 하부 형상을 동시에 고려하여 최적화해야 합니다. 휠 주변 공기 흐름 특성에 따라 약 0.015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에어 커튼이나 에어 브리더, 휠 디플렉터 등의 여러 가지 에어로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공기저항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행풍을 활용하여 브레이크 쿨링 성능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차체 경량화, 원가 절감 등을 위해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데 브레이크 시스템 역시 경량화 및 비용 절감의 중요한 항목입니다.
휠과 타이어의 형상에 따라 약 0.025 정도의 영향이 있으며 낮은 공기저항을 갖는 휠이나 타이어의 개발도 필요합니다. 전기자동차의 공력 성능 개발에 있어서 풍동시험 대비 저희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모든 설계 사양에 대한 검증이 가능합니다. 가시화 등을 통해 원인을 쉽게 규명할 수 있고 효과적인 해결책의 제시가 가능합니다. 여러 성능이 함께 고려된 최적 설계안의 도출이 가능합니다. 실제 바람과 기후 조건을 고려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타이어 회전에 의한 영향도 역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개발에 파워플로우 솔루션을 이용한다면 더 좋은 공기역학적 성능을 갖는 차량의 개발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해석을 진행하기 위한 해석의 워크플로우는 보시는 장표와 같습니다. 일반적인 해석 업무의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대상 차종을 선정하고 해석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을 시킨 후 경계 조건 및 해석 조건을 셋업한 이후 해석을 수행합니다. 해석이 완료된 이후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 및 최적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소요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워플로우는 해석 목적에 따라 자동으로 셋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유동격제를 직접 생성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케이스 셋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른쪽 상단의 그림처럼 에어로다이나믹 베이직 템플릿을 사용하면 쉽고 빠르게 공력 해석을 위한 케이스 셋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동 해석 솔루션들은 컴퓨팅 파워가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워플로우는 반복 계산 및 수렴을 통해 해를 찾는 유동 솔루션들과는 다르게 트랜지언트 해석, 즉 시간의 변화에 따른 난류의 흐름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타임스텝마다 모두 물리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동 솔루션보다 해석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른쪽 중간의 로그 파일은 실제 제 로컬 머신에서 해석을 수행한 결과입니다. 대략 97시간, 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해석 한 케이스에 5일이 걸린다면 실제 개발 업무에 대응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파워플로우를 효과적으로 개발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HPC 장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른쪽 하단의 영상과 같이 파워플로우는 쉽고 간편하게 해석 결과를 다양한 방법으로 가시화를 할 수 있습니다. 고성능의 그래픽카드가 갖추어져 있다면 해석 결과를 다각적으로 빠르게 검토해서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56코어 로컬 머신과 399코어 HPC 장비를 활용해서 똑같은 케이스를 해석했을 경우의 로그 파일입니다. 파워플로우는 알고리즘의 특성상 병렬 확장성이 상당히 좋은 솔루션입니다. 따라서 5일이 걸리던 계산 시간을 6시간으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사용자는 HPC 도입으로 줄어든 시간만큼 개발 업무에 더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고 개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HPC 구축을 떠올리게 되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같이 겉으로 드러난 부분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HPC 장비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시간과 비용, 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한 블로그에서 제가 발췌한 그림입니다.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장비의 무사 운영을 기원하는 모습인데요. 대체 IT 기술자들이 뭘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고성능 장비의 운영을 쉽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온프레미스 HPC 도입 시 도입 규모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워크로드가 많이 걸리는 경우를 기준으로 도입을 하게 되면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겠고 장비를 100% 활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확신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입 규모를 대폭 축소시키게 되면 비용 자체는 절감을 할 수가 있겠지만 잡을 돌리기 위해 사용자들이 대기해야 되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을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해석 시뮬레이션 작업은 최적의 환경에서 최신의 컴퓨팅 자원으로 필요할 때마다 즉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성능, 고효율 엔지니어링을 위한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면 사용자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장비의 최적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 보수, 보안 등 자원 관리를 AWS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가 대신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사용한 만큼의 비용만 지불하고 HPC 장비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적 측면뿐만 아니라 업무적인 측면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의 장점이 있습니다. 모델 준비, 모니터링, 해석 결과에서 리뷰까지 개발 업무 전 과정에 대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실시간으로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팀원 간의 협업 또한 수월해집니다. 실제 AWS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파워플로우를 활용하는 모습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만으로도 손쉽게 HPC 장비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많은 솔루션들이 리눅스를 기반으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파워플로우 또한 리눅스 기반의 솔루션으로 전처리와 후처리 업무는 윈도우 운영체제에서도 가능하지만 솔빙만큼은 리눅스 환경 기반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파워플로우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멀티부팅을 사용하거나 터미널 역할을 하는 버추얼박스, 파이질라, 모벡스 등의 설치와 같은 추가 작업이 필요하게 되는데 AWS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면 이러한 추가 작업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사용자의 운영체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데이터의 업로드, 다운로드를 손쉽게 할 수 있고 세션 추가를 통해 멀티태스킹도 가능합니다. 우측 하단의 그림처럼 전처리, 후처리뿐만 아니라 솔빙까지 고성능 HPC의 자원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현업 입장에서의 HPC와 클라우드 도입의 장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개발 업무 수행 중에 유동 해석이 필요하시거나 HPC 도입을 검토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전기자동차, 특히 공력 성능과 디자인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렸지만 파워플로우는 차량뿐만 아니라 유동해석이 필요한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 웨비나에서 다 소개드리지 못한 다양한 해석 사례들을 시뮬리아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다소 시스템은 파워플로우뿐만 아니라 엑스플로어, FMK와 같은 유동해석 전문 솔루션도 보유하고 있으니 개발 업무에 유동해석을 도입하고자 검토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연락 주십시오. 성심성의껏 기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세션을 위해 잠시 대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멘스에서 스타 CCM 플러스 및 심센터의 기술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성공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지멘스 클라우드 소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멘스가 추구하는 디지털 트윈의 방향을 말씀을 드리고 이 디지털 트윈이 어떤 식으로 클라우드와 연결이 되며 이 클라우드 환경 안에서 HPC를 활용함에 있어서 어떤 가치를 드릴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동영상이 재생이 될 텐데요. 저희 지멘스가 말씀드리는 클라우드의 개념과 함께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를 약 5분 정도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How do you exchange engineering information with partners or get feedback from customers? Do you find yourself perpetually explaining the project context? Can team members review designs and make decisions when they are away from their normal work environment? Communicating via email or using file sharing tools can prevent the seamless exchange of ideas and limit productivity. Accelerate to Share extends your engineering environment through a connected cloud-based service for fast ad hoc collaboration for all stakeholders. It includes cloud storage with desktop synchronization, secure project sharing with task management, design-centric view and markup, and browser-based access. The best part, products across Siemens Accelerator portfolio include a connection to this service, so you can start collaborating right away. Let's see how. How do you exchange? 다음으로 이어질 동영상은 저희 지멘스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어떤 식으로 해석과 설계가 이어지는지를 요약을 잠깐 설명드리고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프로젝트 매니저인 오스카 씨가 나옵니다. 이분은 펌프의 성능 개선을 위하여 임펠러 형상을 개선하기로 결정을 하고 프로젝트를 생성하여 CAD 엔지니어에게 프로젝트를 의뢰하게 됩니다. CAD 엔지니어는
엑셀레이터 쉐어 클라우드에 있는 기존의 제품의 CAD 데이터를 찾아서 형상 검토와 개선 작업을 하게 됩니다. 개선된 형상은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이후에 저희 CFD 소프트웨어인 스타CCM 플러스로 해석 검증 절차를 거칩니다. 유동 해석으로 검증된 결과를 구조해석 엔지니어가 클라우드 상에서 심센터 3D로 구조 해석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몇 차례 이러한 이터레이션을 거친 후에 완성된 형상을 최초 프로젝트를 의뢰했던 매니저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이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Engineering information, flow efficiency and flow rate with one of their fluid pumping units. Oscar decides to ask his pump supplier to investigate the issue. Time is of the essence. Oscar can easily find the information he needs in his Teamcenter environment and starts a collaboration session with his supplier using integrated accelerator share capabilities. Teamcenter tracks that the data has been securely shared with the supplier so he can have total confidence in the integrity of the information being passed on the project. He can easily explain what the issue is and securely share the info with Sally, the support engineer at the supplier. Sally views the details of Oscar's request and initiates a new accelerator share project for internal collaboration with her team. The pump design engineer, Deepak, decides to investigate changing the impeller design to improve flow and efficiency. Using NX, he makes a quick change to the impeller design. Because Accelerator Share is seamlessly built into NX and automatically checks out the model, Deepak doesn't worry about other users overwriting his work. Using Accelerator Share, he sends a request to his CFD simulation expert Claire, asking her to perform a new flow simulation. Claire can access Accelerator Share directly from within SimCenter StarCCM Plus and is able to view any notes and query the model. With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context for the task, she can quickly perform the simulation and deliver the results to the project folder for the team to use. Deepak still needs to check the stresses on the impeller based on these new flow conditions. Using SimCenter 3D to access the template and Claire's flow results directly from Accelerator Share, he knows he is performing the correct simulation. The results look satisfactory and he adds his results to the projects folder and notifies Sally that the work is complete. Now, because everybody is working in a collaborative cloud environment, Sally can easily review and share the results with the OEM. Back at the OEM, Oscar can bring the data back in from the ad hoc collaboration with the supplier into Teamcenter, happy that the issue was resolved quickly and confident that data integrity was maintained.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지멘스의 클라우드의 핵심 가치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동료 및 파트너와의 협업을 할 수 있고, 제품 개발 과정 전반에 걸친 해석 및 시험 업무와 생산 공정을 관리할 수 있으며,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풍부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IT 관점에서 보면 최소한의 설정만으로 최대의 가치를 경험하실 수 있고, 항상 최신의 아키텍처와 노드 구성으로 효율적인 APC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온프라미스, 하이브리드, 퍼블릭 환경을 모두 지원하는 유연성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 복잡한 관리로 인한 시스템 중단과 같은 사고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보안 측면에서도 산업 표준 보안 준수 및 재복구를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R&D 관점에서는
해석 업무 협업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통한 대규모의 라이센스 및 HPC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멘스의 모든 시뮬레이션 포트폴리오를 즉각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게 되고, 또한 보안도 최고의 수준의 인프라에 기반한 데이터 보안 및 재복구 성능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지멘스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환경의 디지털 트윈의 전략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이미 매우 핫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구글링을 해보면 아주 짧은 시간에도 약 6억 개 정도의 키워드가 검색되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다양한 이유로 복잡하고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생산과 제조 과정도 매우 복잡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전자제품과 자동차만 보더라도 복잡한 3차원 기계 및 전자장치가 결합된 제품입니다.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제조 과정에서는 다양한 요건들 간의 충돌은 불가피합니다. 어떤 제조사에서는 이러한 복잡성을 위협으로 판단하고 유지보수를 통하여 완화해야 될 항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복잡성을 기회로 생각하고 기업이 경쟁사와 차별화할 수 있는 포인트, 심지어는 경쟁사를 방해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든 여러분들께서는 이 복잡성에 적응을 하고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나타나는 이 복잡성에 대해서 적응을 하고 극복하는 수단은 복잡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일 것입니다.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이것을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 트윈 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키워드는 과거와 차별화하기 위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을 디지털화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날 널리 퍼져 있는 원격 협업 맥락에서 이러한 디지털화는 산업 전반에 걸쳐 핵심이자 기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 개발과 인재교육, 그리고 제조 공정 개발에 꾸준한 투자를 통하여 이러한 복잡성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정의 단계별 접근 방식이 아닌 포괄적인 디지털 트윈 접근 방식이며, 이러한 모든 도메인을 통합하여 전체 제품의 수명 주기를 관리를 해야만 합니다. 지멘스의 디지털 트윈은 완전한 가상 환경에서 물리 기반 시뮬레이션과 데이터 분석을 결합하여 새로운 통찰력을 창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혁신을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실현하는 동시에 물리적 프로토타입 제작만으로 제품을 개발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인 디지털 트윈의 최종 목표는 현실 세계의 정확한 디지털 표현, 즉 디지털 쌍둥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 환경의 성능 데이터를 통해 가상 모델로 다시 전송하여 지속적인 제품과 생산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지멘스가 추구하는 디지털 트윈은 프로덕트와 프로덕션을 연결하는 지속적인 최적화가 가능한 클로스 루프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왜 우리는 지금 클라우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만 할까요? 이 장표에서는 클라우드를 구현함으로써 고객이 얻을 수 있는 5가지의 장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멘스의 클라우드 솔루션은 비즈니스에 가장 적합한 컴퓨팅 자원과 저장 공간을 선택하여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멘스의 SaaS 서비스와 함께 원하는 인프라를 사용하여 리소스를 온디맨드 방식으로 자유롭게 확장 또는 축소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온프라미스 방식에서 SaaS로 전환하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기기를 이용하여 클라우드 시스템에 접속을 함으로써 유연한 방법으로 업무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더욱 빠르게 클라우드 플랫폼으로의 이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코비드-19 이후에
88%의 회사가 재택근무를 시행하거나 권장하고 있고, 팬데믹이 종료되더라도 적어도 5% 이상은 원격 근무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문조사 업체의 74%의 CFO가 언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코비드의 상황이 디지털 트윈과 클라우드 환경 구축을 가속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지멘스는 모든 규모의 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혁신 및 협업의 광범위한 디지털 생태계에서 참여하여 운영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저희 지멘스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솔루션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셀레이터 포트폴리오는 지멘스의 모든 솔루션과 기술들을 통칭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플랫폼입니다.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 플랫폼으로 구성된 통합 포트폴리오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이클을 가속화하고 강력한 산업 네트워크를 강화하도록 도와드립니다. 엑셀레이터는 전기, 기계 및 소프트웨어와 같은 기존의 독립형 엔지니어링 도메인 간의 경계를 허물고 제품의 생산 및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 협업을 강화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지멘스의 비전은 디지털 엔터프라이즈를 위한 최적화된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즉, 제조산업 및 공정산업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제품 설계 및 제조, 운영단에서 데이터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으며 신생기업과 중소기업, 엔터프라이즈 기업 규모의 다양한 규모의 고객이 포괄적인 네트워크 안에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협업할 수 있게 됩니다. 지멘스는 파워풀한 엑셀레이터 플랫폼을 클라우드로 구현함으로써 고객의 디지털 전환을 더욱 가속하고 있습니다. 지멘스의 SaaS 플랫폼은 클라우드 환경을 통해서 엑셀레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시장의 요구사항에 맞게 제품의 설계, 제조 및 IoT 기능도 확장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가치 성장을 가능하게끔 합니다. 지멘스의 SaaS 플랫폼은 엑셀레이터가 갖고 있는 포괄적인 디지털 트윈을 동일하게, 온프로미스와 동일하게 추구하고 있으며 유연한 개방형 에코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높은 호환성과 접근성으로 모든 장치에서 안전하게 협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HPC 컴퓨팅 전문 지식이 없어도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과 데이터 무결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는 방산 및 정부기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지멘스의 SaaS 플랫폼이 지멘스의 SaaS 플랫폼인 엑셀레이트 쉐어에서 오늘날 변화된 업무 환경에서 협업하는 데 큰 도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원격 업무, 협업, 그리고 개발자가 동시 접속해서 개발된 거에 결합, 그 다음에 상시 액세스, 그 다음에 장치 접근 제한의 최소화, 마지막으로 데이터에 대한 안전성 액세스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엑셀레이터 쉐어에서는 다양한 협업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이 보장되는 저장 공간, 실시간 파일 동기화, 퍼미션 베이스드의 프로젝트 공유, 작업 관리, 증강현실 시각화, 팀 간 커뮤니케이션 알림 기능, 모든 기기 접근, PLM 시스템과의 연결 등의 기업 협업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클라우드 환경에서 구축된 지멘스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것은 한 사람의 광범위한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회사 내 외부에 많은 팀에서 수행한 수천 가지의 구체적인 전문적인 활동의 결과일 것입니다. 최근 연구에서 설문에 응답한 30% 이상의 기업이 최고의 엔지니어링 과제로 협업을 꼽았습니다. 그만큼 관련된 팀과 파트너와의 협업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통한 공유, 클라우드 앱, 이메일, 물리적인 파일 전달 등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설계 데이터가 기업 전체에서 그리고 파트너와 공유되는 방식에 대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1:1 공유 개념에서 본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 이상의 스테이크홀더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잘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파일 교환 방식은 예기치 못한 오류로 인하여 제품 개발과 생산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비효율성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미 협업 프로세스가 있는 회사의 경우라도 방화벽 내부에서는 잘 작동하지만 방화벽 외부에 주요 의사결정자가 있다면 그 방화벽을 넘나드는 중간 단계에서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발 담당자가 시스템 내부 및 외부에 모든 관련된 분들과 실시간으로 안전하게 협업할 수 있다면 또는 첫 번째 프로토타입에 대한 초기 피드백을 통해서 어떤 이점을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까? 컴퍼니 B와 같은 시스템 안에서라면 시뮬레이션 결과를 초기에 공유하여 설계 단계에서 문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품 개발자들은 설계 단계에서의 형상을 최적화하여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든 담당자들이 같은 데이터를 보고 그들이 제공하는 제품에 대해서 더 많은 통찰력과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지멘스에서는 기존의 모든 포트폴리오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발함으로써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시작할 수 있고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 및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기 지멘스의 시뮬레이션 그 브랜드 네임인 심센터로 드릴 다운하여 엑셀레이터 쉐어가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드리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멘스의 주력 제품인 심센터 스타 CCM 플러스, 심센터 3D, 아멕심, 테스트랩 및 기타 제품들은 모두 클라우드 형태로 판매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거나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실시간으로 글로벌 공동 작업이 가능하도록 엑셀레이터 쉐어 제품으로 패키징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멘스의 새로운 클라우드 포트폴리오 제품은 안전한 클라우드 파일 스토리지를 제공하고 프로젝트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설계 및 해석 데이터에 안전하게 액세스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의 역할에 따라서 사용자의 권한과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설계 및 시뮬레이션 시각화 및 리뷰와 마크업 기능을 제공합니다. 앞서 보신 동영상에서 우리는 오스카라는 프로젝트 매니저가 엔지니어링 작업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 동영상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지원 엔지니어인 셀리가 유동해석 엔지니어인 클레어 그리고 구조해석 엔지니어인 디팍에게 프로젝트를 의뢰하면서 엑셀레이터 쉐어에 관련된 CAD 모델을 확인하고 별도의 전달 절차 없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엑셀레이터 쉐어는 팀 전체가 사용하기 때문에 누구나 최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구조해석과 유동해석 결과를 모두 확인한 디팍은 셀리에게 개선된 설계 및 시뮬레이션 결과를 송부하여 최초 프로젝트를 요청한 오스카에게 전달함으로써 예정보다 일찍 프로젝트를 완료할 수 있었다고 알리게 됩니다. 이러한 제품 성능 개선 프로세스는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실현되고 있는 일입니다. 저희 스타 CCM 플러스는 파워온 클라우드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컴퓨팅 타임을 기준으로 하여 과금되는 방식이며 하드웨어에 대한 별도의 투자는 필요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하며 웹브라우저 또는 스타 CCM 플러스의 UI를 통해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보여드렸던 서머리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멘스의 디지털 트윈을 위한 클라우드 플랫폼인 엑셀레이터 쉐어는 검증된 퍼블릭 클라우드 전문 기업인 아마존 웹 서비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발표 초기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핵심 가치는 동료와 파트너와의 협업이 가능하다는 점과 개발 과정을 관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환경에 풍부한 컴퓨팅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멘스는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서비스 전문 업체인 리스케일과 협업하여
심센터 제품에 접근할 수 있는 보다 폭넓은 편의성을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행사에 초대해 주시고 시간을 마련해 주신 아마존 웹서비스 관계자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